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강세 2,742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보합에서 파란불이 살짝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현재짝의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스톱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올까요? 10개 종목에 고냐, 스톱이냐, 투자 의견 무려 9개나 적중했습니다. 90%의 높은 적중률. 최근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적중률이 높습니다. 높은 성적표로 오늘도 기대해 볼게요. 10가지 종목은 무엇이 올라와 있을까요?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테마, 그리고 이슈, 여기에 거래가 갑작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로 꾸려봤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조금 전에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검색이 이뤄졌고요. 애경케미칼, 효림로봇, KB금융, 페노션도 있어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바로 재룡산업으로 가보도록 하죠. 전력 테마주고 오늘 장에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전력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은 맞지만 오늘의 상승을 봤을 때 약간 어느 정도 피날레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매수는 금물, 여기서는 좀 매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저기서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고점이 네. 상한가에서 10원 모자른 가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정말 나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따라잡기도 힘들 정도였고 정말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끝자락에서가 고점이었는데 보통 정말 안 되겠다, 정말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또 뭐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이 2018년이었는데 그때 고점이 9,25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1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거의 뭐 역사적 고점까지 갔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뭐 계속 봐야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분차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좀 고점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뭐 내일부터 또 이렇게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고점이 좀 의미 있는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1차적인 파동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들고 가기보다는 나라면은 스톱! 멈추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좋다고 하면서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갖고 있어도 이 수익을 뭔가 극대화하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게 욕심이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욕심을 가져야지만 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상엽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단기 이동평균선만 봐. 혹은 시장에서 갑자기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때 매도해. 뭐 이렇게 개인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계좌에서 들어가는 자금이 물론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단기 급등하고 있는 뭐 전력, 설비 이쪽 테마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봐야 되겠죠. 이 업종이나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장주, 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좀 못 봤지만 뭐 시가총액 이제 막 1,000억 돌파, 뭐 세명전기도 오늘 뭐 또 달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정말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서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의 분 차트를 단기 뭔가 내가 사긴 사지만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고점이 나와도 될 만한 곳까지 왔는데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의 분 차트를 좀 유심히 좀 보면서 그쪽에서 좀 뭔가 좀 거래량이 좀 고점에서 많이 터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함께 좀 이렇게 좀 비중 조절하는 그게 결국에는 뭐 욕심도 줄이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테마 안에서의 대장주의 흐름도 꼭 필히 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재룡산업 오늘 이 수상한 종목은 멈출게요. 스톱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모처럼 애경케미칼이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고성능 하드카본이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그동안에도 네. 이것과 관련된 뭐 양산 얘기는 있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나트륨 배터리, 그러니까 일본 리튬이 아니고 이제 나트륨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도 2차 전지에 보면은 뭐 차세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뭐 결국에는 뭐 전고체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또 관심이 큰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다는 거에 또 시장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거는 이게 주가가 이제 뭐 2차 전지의 투심이 좀 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었다는 거, 오랜만에 좀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 그리고 작년 12월인가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탈피할 때 한 12,000원에서 17,000원 갈 때 거의 한 스트레이트로 한 40%, 50% 상승할 때 그 상승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애경 케미칼에 관심이 많은 것도 확인이 됐고, 최근에 조금 뭐 매도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 끝나고 뭐 구체적인 확정된 기관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 그래도 기관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바닥 탈패도 들어왔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1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량 거래 바닥권에서 터진 거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애경케미칼 관심 깊게 봐야 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오늘 이슈가 나왔으니까 일단 난 여기서 수익 실현할래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지요? 15,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비중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쉽게 줄이기보다는 일단 15,000원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 관점,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네. 구간에서는 고고요. 15,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네. 이게 또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경케미칼 모처럼 올라왔네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유상승자 소식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역시나 하나의 테마 안에서 온디바이스 네. AI였나요? 뉴런픽이었나요? 네. 굉장히 네.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한두 번 매매했었나? 네. 그리고 또 아직 뭐 이렇게 정말 손실이 났어도 계속 갖고 있었던 분도 있어서 뭐 갖고 있지 않아도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했었던 종목이라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월 달 흐름이 네. 좀 수상했다. 왜냐면 4월부터요? 네네. 그러니까 흐름이 좋았던 소부장 종목군들, 물론 이제 뭐 디자인 솔루션 그쪽 종목군들도 뭐 종목별 차별화가 났고, 뭔가 이렇게 회사가 괜찮고, 그래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뭔가 그래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볼만한 종목군들은 그냥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흘러내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평선이 수렴하면 거기서 상승이냐 하락 둘 중에 하나인데, 4월 8일부터 이평선이 수렴했을 때 그때부터 4만 원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수상했었고 3만 원도 중요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기업인데 유상증자 할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 금액이 커도 너무 크다. 네, 크고, 그리고 물론 R&D 쪽에 많이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네. 앞으로 회사 좋은 거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근데 앞으로 좀 뭐 기간 조정이나 어떻게 뭐 실적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좀 뭐 적극적 매수가 아니고 일단 좀 스톱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CXL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열풍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53,300원까지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좀 차츰 밀리더니 4월 들어서 수상한 흐름이 보였었다라고 네네. 평가해 주셨고요. 유증 규모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펀더멘탈의 훼손까지도 우리는 불가피하니까 네네. 현재 구간에선 스톱하자라는 건데, 나는 그래도 오늘 도저히 이 종목 손절은 못하겠어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 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증이 나오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 급락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현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살짝 더 매수. 네, 그러니까 뭐 주식하신 지 뭐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빠져나오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주주 배정가가 또 확정도 될 거고, 또 그 물량이 이제 풀리고 나서, 그러면 최소 한두 번 정도
물타기를 하면 네. 그래도 향후에 이 회사의 모멘텀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래 내가 한 6개월, 한 1년 정도는 좀 고생을 했지만 물 한 2번 정도 타면은 그래도 빠져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못 파신 분들은 난 이 종목에서 한번 그래도 승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손실을 좀 많이 하려고 하시면은 현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감안하고 좀 여유 있게 접근하셔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저희는 스톱 의견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난 도저히 손절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들고 가다가 살짝 반등 기미가 보였을 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평단을 내려보는 그런 것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휴림 로봇입니다. 오늘 갑자기 거래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상한 게 요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뭐 바이오다 다른 종목들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기미에도 이 로봇주들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휴림 로봇은 나홀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뭐 찾아봤는데 뭐 일단 좀 개별주스럽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 뭐 어디에선가 또 뭐 누군가가 또 소개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혼자 좀 나홀로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거 왠지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흐름을 체크하는 건 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휴림 로봇이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순이익 말고 영업이익은 5년 동안 매년 적자였어요. 네. 그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작년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4분기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잘 나왔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뭐 내외장재, 자동차 부품 인수한 기업에서 그쪽에서 좀 실적이 회복된 건 긍정적이지만 로봇주를 접근할 때는요, 섹터 내에서 좀 대표주 성격이 있는 기업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가끔이라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검은 머리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근데 휴림 로봇은 좀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또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좀 장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는 좀 스톱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수상한 종목이기에 휴림 로봇이 오늘 올라와 있는데요. 뭔가 뭐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림 로봇의 개별적인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우리는 따라 들어가진 않겠다. 만약에 로봇을 본다면 그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KB금융입니다. 전에 저희가 마감 직전에 특히 보험주들, 손해보험사들이 오르고 있다고 이 PBR주 쪽에 반등입니까? 라는 의견을 다른 분께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로 그 상승이 번지고 있어요. 이 PBR 테마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양새인지 KB금융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부담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분기 지나면서 주주 환원 강화 정책 누구나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비 금융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 돌턴 인베스트나 오아시스 등 이쪽에서 좀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에 1분기만 놓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기업에 좀 투자를 늘리고 있으면서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좀 살피고 있다는 뉴스도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연 금융지주 또 가장 시가총액이 큰 KB금융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을 떠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도 맞지만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도 수상해 보이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이 눈여겨보자.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의 10개 고스톱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휴림 로봇과 퀄리타스 반도체, 재룡산업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그 의견입니다.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KB금융을 마지막 종목이었던 KB금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소폭 잘 나왔어요. 뭐 ELS 비용도 그걸 이제 감안했을 때도 생각보다 잘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올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많이 샀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6위라는 것도 그래서 수급도 뒷받침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KB금융그룹의 그 양정희 회장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랑 함께 이제 뉴욕 IR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세일즈를 함께 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독일, 스위스를 하는데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일정인데 함께 동행한다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볼 뿐인 것 같고 또 뒤이어서 뭐 관련된 팔로우 뉴스도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정부에서도 지금이 2분기긴 한데 3분기에 또 관련된 지수 또 이 지수를 추정한 ETF 지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KB금융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금융 눈여겨보자 현재 5%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77,000원 선에서 움직이는데요. 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최근 이렇게 밸류 프로의 저점이 한 5만 원 전후였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보면 한 10만 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원 가까이의 가격 전략 목표가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자라고 팁 드렸어요. 지금까지 수상한 종목 우리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